다 사람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러네. 다 이게 뭐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다 없애버렸어요. C는 근데 퀀텀 머티리얼 퀀텀 머티리얼 신테시스예요. 신테시스. 단어가 저는 이름은 오성식이고 제가 미국에 온 건 97년에 미국 일리노이로 유학 와서 박사과정 유학 와서 여기는 그리고 저 콜로라도에서 포스닥을 좀 몇 년 3년 정도 했다가 럿걸스에는 2007년부터 여기 조교수로 벌써 17년이 됐는데 이제 17년 됐네요. 17년. 2007년에 조교수로 와서 이제 뭐 부교수, 지금은 이제 그냥 정교수 상태죠. 그런데 제가 하는 분야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물리 쪽 내에서는 그러니까 용어가 물리 쪽 내에서는 이걸 이제 컨덴스 매러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요즘은 퀀텀 매러라고 보통 해요. 대외적으로. 퀀텀 요즘 핫한 단어입니다. 퀀텀 매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도. 왜냐면 컨덴스 매러라는 게 이게 오랫동안 수십 년 전부터 내려온 이름인데 네. 일반인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뭔 소린지 그리고 뭐 한국말로 하면은 그게 응집 물질인데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제 퀀텀이란 말이 이제 들어오면서 한국말로는 양자 물질. 네, 양자. 이제 뭐 퀀텀 매러. 양자 역학에 대해서 요즘 되게 많은 컨텐츠가 있는데 양자 물질도 양자 물질. 네, 재밌을 것 같아요. 퀀텀 매러. 그래서 이제 퀀텀 매러라고 요즘 이제 제가 하는 일을 보통 얘기할 때 퀀텀 매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는 특히 이제 물리 같은 경우에는 실험하고 이론이 좀 약간 구분이 되는 편인데 저는 이제 실험 쪽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보통 일반인들은 아까 그 제임스 웹 텔레스코프 말씀도 하셨는데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는 퀀텀 매러 이거 잘 몰라. 그러니까 컨덴스 매러는 더 모르고 그러니까 퀀텀 매러 해도 이게 물리하고 멀티라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보통 일반인들은 그런 생각이 별로 없죠. 보통 밖에서 볼 때는 물리라고 그러면은 이제 보통 그 제임스 웹 텔레스코프 같이 그 애스트로피직스나 아니면은 뭐 CERN이나 하이 에너지 엑셀러레이터에서 뭐 힉스 파티클을 발견했다. 그게 이제 하이 에너지 피직스거든요. 이제 그런 쪽은 일반 대중들한테 빅 뉴스가 나오니까 이제 보통 익숙한데 사실 물리에서 가장 큰 오히려 리서치를 하는 영역으로 사람 숫자로 따지면은 퀀텀 매러, 컨덴스 매러, 퀀텀 매러 이 영역이 가장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일반 대중들한테 잘 안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퀀텀 매러 이쪽을 하는 거 이제 좀 뭐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다른 물리 영역에 비해서는 여기에 이제 실험실이 학교에 있어요. 다른 뭐 그런 그 애스트로피직스나 아니면은 하이에너지 피직스는 실험을 한다고 해도 여기에서 실험을 하지 않아요. 다 어떤 그런 뭐 제임스 텔레스코프는 실험이라고 해도 실험이 아니라 이제 애스트로피직스는 observation인데 이제 그건 이제 그런 장비를 이용하는 거고 대규모로 만든 그리고 이제 입자 가속기 이런 걸 사용해서 하는 그 하이에너지 실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뭐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전 세계에 몇 군데 없죠. 근데 이제 퀀텀 매러를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화학하고 좀 비슷해요. 화학 매러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그건 이제 화학에서부터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매러라고 그러니까 퀀텀 매러 근데 이제 화학에서 하는 거 보통 퀀텀 매러라고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이제 물리 쪽에서 하는 건 화학 쪽의 물질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화학이나 머티리얼 사이언스하고 좀 구분을 지려고 그래서 이제 좀 퀀텀 매러라고 그러면 이제 그건 거의 피직스에서 하는 피직스에서 물질을 한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이 퀀텀 매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피직스 커뮤니티 내에서는 퀀텀 매러라고 이제 그걸 그렇게 부르자라고. 가 있으니까 현재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물리를 선택하시게 됐나요? 혹시 어떤? 저는 저희 때는 그 미래의 꿈이 과학자다 이런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뭐 80년대 이때는 뭐 과학자가 꿈이다 그것이 이제 굉장히 많았고 뭐 다른 사람들 어떻게든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이제 뭐 마징가 제트 이런 거 보면서 맞아요. 로버트 태권브이 로버트 태권브 이런 거 보면서 뭔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학 발명가 이런 구분이 좀 안 됐죠. 그냥 뭔가 그런 거를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는 야 로버트 태권브이 저런 거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그 이렇게 거기에서 그 쇠돌이가 운전하는 사람보다 그건 과학자 그 발명가가 또 그 지휘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뭐 쇠돌이한테 이렇게 해라 박사님. 거기서는 한마디로 그 과학자라고 부르죠. 그 과학자가 마징가 제트를 만들었고 그 마징가 제트를 만든 사람이 지휘를 해요. 쇠돌이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라 악당을 떼고 부숴라 이런 얘기를 하죠.
야, 과학자는 저렇게 훌륭한 일을 직접 만들면서 네. 훌륭한 일을 하는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어릴 때는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죠. 네. 아주 어렸을 때 이제 그래서 과학자는 좋은 거, 네. 이제 그런 생각을 멋있고 좋은 거. 네. 그러다가 이제 약간 이제 좀 나이가 약간 이제 뭐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리고 고학년 들면서는 이제 뭐 위인전기도 집에 있었는데 위인전기 이렇게 좀 읽다 보면은 많은 위인들 얘기들이 있죠. 그 중에 누구를 그러니까 세계 위인전 근데 저기에 많은 어떠한 뭐 정복자들도 있고 뭐 각종 정치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거기서도 이제 발명가나 과학자 이런 물론 그것도 어렸을 때 마징가제 팀을 보면서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 그런 발명가나 뭔가 이렇게 없는 걸 새롭게 뭐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은 그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걸 새로 밝혀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어떤 근본적인 것을 밝혀내고 네. 그런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대표적으로 그 뭐 과학자, 발명가 이제 그러니까 마징가제트하는 건 뭐 가상 인물이지만 네. 위인전기에 나오는 건 이제 실제 네. 사는 사람이니까 그런 걸 보면서는 뭐 예를 들면 뭐 에디슨 대표적으로 그렇죠. 에디슨이나 뉴저지에서 에디슨이나 그러니까 에디슨 아니면 아인슈타인 네. 이런 사람들 보면서 뭔가 이렇게 굉장히 저런 인생을 살고 싶다 어렸을 때 그런 꿈을 가지게 됐죠.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사람들 너무 공감대가 똑같아요. 네. 저도 어린 나이로 돌아갔을 때 자신한테 해주고 싶은 어떤 조언들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원래 제가 시작할 때의 물리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물리랑 좀 많이 틀리죠. 제가 생각하는 물리는. 네.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퀀텀 매러 이런 거는 뭐 있는지도 몰랐고 몰랐죠. 제너럴 퍼블릭이 생각하는 네. 그런 수준에서의 물리를 생각했죠. 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제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그러니까 대표적인 제가 이렇게 미래의 꿈을 생각할 때 대표적인 그 영향을 준 대표적인 그런 인물을 말을 하자면 에디슨과 아인슈타인.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아인슈타인이 사는 것이 이제 전 물리라고 생각했죠. 그런 뭔가 펀더멘탈한 네. 세상은 타임은 어떻게 뭐 세상 어떻게 움직이고 뭐 이런. 네.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에디슨은 사실 하는 거 굉장히 프랙티컬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면 아인슈타인의 그런 걸 굉장히 이렇게 멋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펀더멘탈하니까 그렇지만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 꿈에는 에디슨과 같은 그런 꿈도 있었던 거였는데 이제 뭐 세상 근데 물리과 뭔가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 물리학과를 선택을 했는데 근데 하다 보니까 내가 알던 물리가 뭐 원래 물리가 꼭 그건 하이에너지나 뭐 이런 펀더멘털 그것은 아주 옛날에는 했지만 그러지 않은 이런 퀀텀 매러 해당되는 이런 새로운 영역도 있구나. 이런 쪽도 보니까 괜찮은 것 같네. 그리고 이제 또 미래를 또 선택할 때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 항상 이제 질문하는 것 중에 뭐 현실과 뭐 이상 뭐 이런 거 항상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는 그냥 막연히 그냥 물리가 이제 멋있고 뭐 그래서 이제 했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그럼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게 될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퀀텀 매러라는 것이 이거는 뭔가 실제 응용 이런 것도 관련도 되고 뭔가 그러니까 좀 더 펀더멘탈하기도 하지만 실용적인 거하고 또 관련된 것도 같다 그러면서 사실 이쪽으로 나간 게 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뭐 선택은 선택은 뭐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선택은 똑같이 했을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 선택 만약 그때 나에게 이제 많이 뭐 해주고 싶은 말 원래 그런 질문 하셨는데 근데 뭐 그때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 세상 그 결정을 하는 거는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 내에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정보는 어쨌거나 최대한 많이 많이 알수록 물론 모든 걸 알 수는 없죠. 네. 없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정보를 내가 그 처한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해서 그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그렇게 해서 가장 결정을 내리면 뭐 그게 가장 최선의 선택인 거고 그런 식으로 왜냐면 자기가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아무래도 결정을 하게 되면 사실 그러다 보면 말 이만큼만 보고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데 사실
그랬을 때 결정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것을 알면서 결정을 하면 당연히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죠. 네. 그러니까 특히나 요즘은 이제 워낙 인터넷에도 많은 정보를 찾을 수가 있고 네. 또 뭐 유튜브 이런 데 찾아봐도 다양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결정을 내리는 게 훨씬 좀 더 네.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저는 그래요. 저도 100% 공감해요.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또 우스갯소리로 정확하게 겹치지는 않지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덩어리만 봤을 때 잘하라고 잘못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물리를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하나의 현상 이것만 아니라 좀 크게 볼 필요도 있고 또 작게 더 디테일하게 볼 수도 있는데 아마 어렸을 때는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교수님 모시고 물리에 대해서 퀀텀 매러에 대해서 좀 얘기 듣고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접한 친구들은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은 나중에 러커스 대학교 오픈하우스나 투어 할 때 지나가다가 저기 피직스 애스트로노미 있네? 여기가 그 교수님이 연구하는 최소한 그런 레커니션 같은 게 또 시발점이 돼서 걔네들이 또 물리를 꿈꾸고 진짜 또 다른 새로운 또 제임스 웹 텔레스콥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러커스에서 이때까지 계속 연구해 오셨는데 러커스에서 새로운 어떤 물질을 발견을 해서 그 과학이나 어디에 적용 사례한 어떤 하는 그런 물질 개발 발견이 있었나요? 그렇죠. 당연히 사실 저희가 하는 일이 항상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저희 그 실험실 랩이 토폴라지컬 퀀텀 매러 엔지니어링 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토폴라지컬 퀀텀 매러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토폴라지컬 퀀텀 매러라는 것이 하나의 이렇게 그룹인데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토폴라지컬 인슐레이터라는 물질 그런 그룹이 있어요. 그런 토폴라 인슐레이터라는 그룹의 물질 중에 이제 저희가 기존에 없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개발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새로운 어떤 물질은 예를 들면 비스무스하고 인듐하고 이렇게 섞었더니 토폴라지컬 인슐레이터가 난 토폴라지컬 인슐레이터로 바뀌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도 이제 저희가 이제 찾아낸 게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거는 예를 들면 슈퍼컨덕터랑 예를 들면 슈퍼컨덕터하고 예를 들면 어떤 매그네틱 물질하고 이런 게 서로가 싫어해요. 슈퍼컨덕터하고 매그넷이 싫어하는 서로 싫어해요. 이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상온 추전대 해가지고 한국에서 저번에 항상 LK99 얘기 많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항상 얘기하는 게 이게 뜨냐 매그넷이 뜨냐 많이 나오고 맨날 떴다 안 떴다 막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상온에서 떴느냐 이게 뜨냐 안 뜨냐 왜 그게 뜨냐는 그게 뭐냐면 보통 추전도체는 매그넷 필드에다 놓으면은 매그넷 필드가 서로 싫어해요. 물과 기름 같이 리펄시브해. 싫어하니까 서로 싫어하다 보니까 얘네가 안 붙으려고 그래.